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기입니다. 오늘 수술 후기랑 경과, 어떤 병원 선택했는지, 수술 당일 브이로그까지 같이 꽉꽉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라도 저랑 같은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 수술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 관련돼서는 의료법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서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지방의 한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병원에 대한 정보는 좀 제외하고 제가 느꼈던 것들 위주로, 후기 위주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눈밑 지방 재배치가 뭐지?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예인으로 치면은 박명수 씨가 눈밑 지방 재배치로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좋아진 케이스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면 애교살 아래에 있던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인상을 주고 사람이 초췌해 보이고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하는 거를 여기 볼록한 지방을 아래로 재배치해가지고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제가 그 수술을 한 거죠. 제가 왜 눈밑 지방 재배치를 결심하게 됐냐? 언제부터 결심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그런 메이크업 영상들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썸네일조차도 오른쪽 부분에 볼록하고 지방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썸네일도 꽤 있었고 그냥 브이로그만 봐도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듯이 올라와 있던 게 있거든요. 오늘의 추천템은 한 끼로 대체할 수 있는 마켓컬리 베스트 순위 안에 있는 제품들을 좀 골라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애교살 메이크업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애교살 메이크업이 막 유행하기 전부터도 밝은색 컨실러로 아래를 막 칠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애교살이랑 아래랑 구별이 안 가가지고. 그리고 쌩얼이 좀 더 피곤하고 초췌해졌고요. 조금 더 쌩얼이 못생겨진 느낌? 눈이 더 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을 때 뭔가 시원하게 애교살 아래가 샥 잡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림자까지 같이 올라와서 애교살이랑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눈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딱 처음 하게 됐고요. 이 수술에 불을 지핀 일이 있었는데 협찬 메일을 받았습니다. 진짜 콕 집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권유를 받았어요. 그쪽 업계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 눈 밑이 좀 필요한 눈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찬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 그 병원으로 상담도 갔었는데요.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상담하고 뭐 그럴수록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저의 경과나 후기를 좀 유튜브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제 돈 주고 다른 병원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병원은 친구의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받았고요. 이곳은 뭐 쌍꺼풀 수술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었고요. 전화로 먼저 이제 상담 예약을 드리면서 사진이랑 그런 거 경과도 좀 보고 했는데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게 눈만 잘라서는 판단이 안 되신다고 얼굴 전체를 쌩얼로 원하시거든. 그 점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못생겼고 앞모습과 옆모습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상담과 수술 날짜를 그냥 둘 다 똑같은 날로 잡고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뭐 쌍꺼풀 수술처럼 라인 잡아보고 상담하고 그런 수술은 아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해야겠다. 바로 가서 했어요. 저 오늘 눈밑 지방 재배치 하러 갑니다. 딱 봐도 여기 보이죠? 요 부분 이게 아침에 더 부어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더 잘 보이네요. 11시 45분이에요. 2시까지 내원을 해야 되고 8시부터 금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고 나서부터 오늘 아침에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일상생활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진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두렵고요. 근데 가면은 아마 바로 폼클렌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선크림만 발라놓은 상태예요. 과연 제 눈밑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세안이랑 하고 들어가가지고 1차로 수면 마취를 했는데 잠깐 1차로 재우고 깨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또 수면 마취를 들어가고 수술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수면 마취가 이렇게 애기 딱 들어오면 갑자기 어딘가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막 그 혈관 속을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술 취한 것 같고 1차로 잠깐 깼을 때도 술에 취해서 막 용기가 나면은 막 이것저것 별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병원 홍보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거는 뭐 누가 만드시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별의별 거 진짜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오고 나서 이불킥을 했고요. 2차로 다시 이제 마취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더니 회복실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회복실이 침대에 누워서 제가 그냥 이동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났고 마취가 안 깨가지고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재미가 있었는데 나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마취를 했어. 그랬더니 난 보면 수술 중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이 침대에 와버렸어. 이 침대는 어떻게 눕혀졌어? 날 들어서 옮겼어? 응, 같이 걸어놨어. 내가? 응. 내가 걸어놨어? 응.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누워서 회복을 했고요. 굉장히 좀 어지러웠고 애초에 딱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안대처럼 생긴 찜질팩을 위에 얹어주셨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찜질을 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바로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눈에도 마취 약을 넣는데요. 좀 시야가 굉장히 뿌옇고 흐려요. 그리고 비몽사몽하고 제정신도 아니고 그래서 필히 회복을 했어야 됐고 제가 살던 지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갔어야 됐거든요. 병원 측에서도 꼭 보호자랑 동행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기가 좀 위험하니까. 지금 눈은 뿌여서 살짝 선명하게 안 보이는 상태. 이렇게 하얀 부분은 마취 때문에 그래.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날 밤에는 마취약이 다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붓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잠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냥 분장한 유령 신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눈밑이 뭔가 퍼렇고 살짝 어딘가가 고장나고 멍한 듯한 그런 느낌의 얼굴, 몰골이었고 대신에 수술 직후에는 여기가 굉장히 땡기고 땡땡해진 느낌이 들어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웃긴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마다 계속 여길 잡고 웃었어요, 이렇게. 웃기지 말라면서 웃기지 마, 나 뭐 웃었잖아 하면서 계속 여기를 잡으면서 굉장히 웃으면 살짝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이 정도면 괜찮다. 붓기가 계속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은 수술 당일 오후 8시 50분. 한 5시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좀 자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피눈물이나 뭐 마취약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게 뒤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붓기 때문에라도 뒤에 베개를 엄청 두고 거의 앉아있듯이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눈물이 굳어서 고여 있었거든요. 이날은 멍 가리고 외출도 했어요. 굉장히 아바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짝 우울한 상태였고 점점 진짜 왕큰 모기한테 물린 듯이 아래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3일차가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괴물같이 부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람이 요 미간에 살이 찌거나 여기가 부풀어 오르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였고 1일까지는 병원에서 주신 안대용으로 된 냉찜질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냉동실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차갑고 피부에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편하고 더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길래 피부과에서 진정시켜주려고 쓰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제 가족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습니다. 냉찜질 대용으로 살살 해주고 토너팩 올려주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찜질을 했어요. 조금
조금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4, 5일차까지는 눈곱이나 이물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굳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면봉에 물 묻혀서 살살살살 제거를 잘 해줬고요. 세안은 가능합니다. 4일차에는 아주 조금 붓기가 빠졌는데 아침이 되면 많이 붓고 밤이 되면 좀 많이 빠지는 거를 반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가 굉장히 땡땡해지니까 주름이 진짜 엄청 자글자글하게 끼는 거예요. 굉장히 피부 걱정을 많이 하던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기다리던 5일차부터는 붓기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났고 냉찜질 매일매일 해줬는데 붓기가 이제서야 빠지는구나. 내 노력이 빛을 발하는구나. 아침에는 엄청 부어요. 그래서 진짜 괴물같이 이 미간 쪽이 여기까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평평해지거든요. 밤 되면은 어제부터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은 이쪽 붓기가 좀 더 있고 완전 확실히 빠진 상태는 아니에요. 당연히 5일차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멍도 남아있고 붓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각도에 따라서는 베개의 얼굴이 살짝 이상해 보이는 상태고요. 어제 한 밤 정도 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싶었고 5일째 밤 되니까 확실히 밤 되니까 붓기가 많이 빠지는구나 정도입니다. 근데 붓기가 진짜 많이 빠졌죠. 솔직히 눈밑 지방 재배치가 잘 된지 알려면 붓기가 다 빠져봐야 알 것 같아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아요. 왼쪽은 거의 많이 빠져서 노란 멍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6일차부터는 한 라면 먹고 잔 정도? 그 정도로 부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애교살과 요 아랫부분이 구별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진짜 나 이거 수술하기 너무 잘했다. 기분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별로 지방량이 없던 왼쪽이 조금 수술이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6일차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수술했는데 지금 붓기가 엄청 많이 빠졌고 그렇게 웃으면은 이제 여기가 별로 많이 없어요. 구부열이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아주 살짝 지방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여긴 확실히 애교살이 이제 구별이 되죠. 근데 멍 빠지고 잠붓기만 빠지면 될 것 같은데 내일이면 일주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꽤나 붓기가 빨리 빠진 것 같아요. 7일차부터는 윤곽이 다 드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붓기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붓기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8일차에는 아직 멍을 심하게 들었고 오늘 저의 눈은 이렇습니다. 붓기는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쵸? 근데 멍은 화장으로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오죠? 노란 멍이 지금은 훨씬 심합니다.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가 지금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방이 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한 달째 경과를 보러 가기로 했으므로 그때 여쭤보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솔직히 여기 좀 남아있는 거 말고는 그래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이 애교살과 아래의 부분이 분리가 잘 돼가지고 화장할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붓기는 비슷한데 빨간 멍이 이게 자잘하게 있는데 그게 빠지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 3주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데가 그냥 뭐 괜찮아도 여기 있는 멍을 보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오늘 딱 내일이면 수술한 지 2달이 되거든요. 2달 차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사실 저는 한 달 차까지만 해도 거의 다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 보니까 지금이 진짜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선명해졌죠, 뭔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큰 붓기는 대체적으로 일주일까지는 거의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대신 지방량이 아래가 특히 많은 사람들, 이게 너무 많이 볼록 튀어나왔던 사람들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붓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대신 저는 멍이 빠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후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멍이나 그런 거는 화장으로 잘 가려주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붓기를 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3가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첫 번째, 냉찜질을 정말 자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안대용으로 했다가 그 뒤부터는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찜질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실제로 붓기를 빠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토너팩이나 팩을 좀 자주 해줬어요. 수술하고 나서 세안도 바로 해도 되거든요. 이 겉으로는 상처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눈 안에를 째가지고 그 안에서 재배치를 한 다음에 꼬매서 나중에 이제 녹는 실로 녹고요. 여기를 더 깐다든지 오픈할 일이 없어요. 세안이나 이런 것도 당일에 다 가능한데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게 팩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토너팩이나 팩을 아주 자주 해줬습니다. 이 열감이 엄청나요. 땡땡해지고 많이 붓고 피부가 특히 냉찜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팩을 좀 자주 해준 것 같아요. 특히 진정용 팩을. 한 2, 3일 차까지는 베개를 높이 해서 붓기를 빠지는데 좀 도움을 주고 피눈물이나 뭐 붓기 같은 게 이렇게 위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딱 제가 한 건 그거 3개인 것 같아요. 가끔 걸어주는 정도? 그리고 좀 자극적인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붓기나 이런 거에 큰 연관이 있으니까 뭐 엄청 빨갛고 맵고 이런 거 아니면은 저는 먹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이거 만족하냐? 어느 정도로 만족하냐? 뭐가 달라졌냐? 그런 거 물으신다면 지금 2달째인 현재로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정말 하길 잘했다. 진짜 정말 하길 잘했다. 더 안 미루고 지금이라도 한 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웃었을 때 잡히는 애교살의 양이 예전에는 얇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두꺼워졌고요. 확실히 몇 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지방이 볼록해진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중고등학생 때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잡히던 애교살 양과 지금이 좀 동일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으로 좀 돌아갔다? 눈밑째 하면은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다들 이제 듣는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너 어려졌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는 거죠? 사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거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물어보거나 그런 거 말고는 실제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첫 번째 병원 상담 갔을 때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주변에서 한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마 많이 안 들어봤을 거다. 왜냐하면 티가 많이 안 나는 수술이라서 다들 좀 쥐도새도 모르게 많이 한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주변엔 찐으로 한 사람이 없긴 한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저조차도 이거를 한 거를 까먹고 살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도 당연히 없던 쌍꺼풀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르셨을걸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 애교살이 여기 경계가 이렇게 생기면서 원래는 여기까지 경계가 없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더 평평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선이 더 생겨서 구별이 딱 되니까 중안부가 짧아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주름의 위치도 바뀌었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볼록하니까 웃을 때 여기 정도의 주름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로 올라가니까 여기가 살짝 팽팽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인상이 깔끔해지고 선명해진 느낌? 눈이 또렷해진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을 풀 메이크업으로 한 것보다 눈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마음에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이거를 칠해도 훨씬 효과가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술 브이로그랑 한 달 차 그리고 2달 차 경과까지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